여러분 그러면 이번엔 자본변동표를 볼게요. 여러분 자본변동표는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실제 작성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재무제표 종류에는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 정도는 가져가신 게 좋겠습니다. 자, 자본변동표도요. 일정 기간의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자본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자본은 자본 변동표가 아니어도 우리 어디에서도 파악이 가능할까요? 우리 재무상태표에도 항목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많이 작성들을 안 하시고 외부 감사받는 기업이거나 또는 상장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최소한 어디까지는 가지고 가셔라? 우리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러면 자본이니까 항목 5가지가 다 들어와야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에 대한 변동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현금흐름표입니다. 여러분 현금흐름표는요. 작성 부분이 쉽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쓰고 있는 상용 프로그램들은 일부분 자동 작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작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내가 파악을 해서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라 하면 우리 현금주의로 작성한다겠고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현금으로 지출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실 건 현금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름표로 아시더라고요. 계정 과목 현금을 얘기하실 때 그게 아니라 돈이 나가고 들어왔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회계에서 돈이란 표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으로 지급했을 수도 있고 예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정말 내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로 지급하거나 받을 수도 있겠죠. 그들을 통틀어서 현금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현금흐름표 작성할 땐 크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어서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영업활동은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활동들 이해되실까요? 또는 쓴 돈. 그러면 매입과 매출 그리고 판매 관리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자, 투자활동이라는 부분은 우리 영업활동을 뺀 나머지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투자활동은요, 지금 영업활동하고 관계가 있는 자산을 빼라고 했어요. 그럼 이쪽에서 빠진 부분들인 거니까. 근데 회사가 뭔가 사는 행위가 있더라, 또는 뭔가를 파는 행위가 있더라. 근데 영업활동 관계가 없대요. 그럼 우리 자산의 종류 중에 여러분 유형자산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그럼 유형자산을 구입해야 되죠? 그럼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나간 돈과 또는 걔를 팔아서 나온 돈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것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투자활동. 그래서 이 투자활동은 여러분 투자라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유형자산이라는 부분도 무엇되더라? 포함되더라라는 거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무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영업활동 빼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영업활동하고 관계가 있는 자산을 뺀 자산의 취득과 처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재무활동은 영업활동과 관계 있는 부채를 제외한 우리 부채와 자본의 증가와 감소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회사가 돈이 필요해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겠네요. 회사가 돈이 필요해요. 주주들한테 주식을 발행해서 주고 돈을 받았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 누군가한테 돈을 빚는 차입 또는 돈을 갚는 상환,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서 나오는 활동들, 또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의 활동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금흐름표 작성 방법은요,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개별 항목별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표시하는 방법을 직접법이라고 하고요. 간접법이라고 하는 건 맨 위에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된 당기 순이익 또는 당기 순손실에서 우리 소정의 항목들을 무엇하는 더하거나
빼서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을 무엇하는 표시하는 방법.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다 영업활동 용어가 나오잖아요. 작성하는 방법이 직접법, 간접법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 영업활동에 대한 작성 방법이고요. 우리 앞에서 작성 방법 활동 몇 개가 있었죠? 영업, 투자, 재무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투자와 재무는 어떠느냐? 그 부분은 작성 방법이 달라질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법, 간접법의 작성 방법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만 작성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고 투자나 재무활동은 동일한 방식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네, 이해되셨을까요? 이 부분은 회계보다는 우회급수에서 간혹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주석이요, 여러분. 주석도 하나의 재무제표 종류였죠, 여러분. 그러면 재무제표 보고를 하는데 한계점이 있더라. 모든 내용이 다 보여지지 않더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석이라는 걸 사용한다. 그런데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주기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 주기는 본문에 빨간색 글씨로 표시하는 거, 그리고 주석은 붙여주는 서류, 그리고 뒷받침하는 부속명세서가 있어요. 대표적인 부속명세서가 우리 제조를 하는 회사,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 작성한 원가명세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상법 규정에 의해서 회사가 이익이 난 부분을 얼마만큼 이익이 나서 얼마가 쌓여 있고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부속명세서의 한 종류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부속명세서 중에 또는 주기주석 중에 누구만, 주석만 재무제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낼 때요, 주석 대신에 뭐 내면 딱 좋아요? 주기요. 또는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런 거로 바꿔내기 좋겠죠.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입니다. 자, 회계급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고요. 세부사항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하고 있는 행위 또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라는 걸 출력을 하면 이 부분이 모두 다 보여져요, 여러분. 자,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보는 건 계속기업이다라는 것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과 공정한 표시, 그리고 이 내용에 다 표시 못 해준 건 주석을 달아달라고 했었죠. 그런 부분이 작성 원칙에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전기, 이런 회계를 할 때요, 지금 현재의 기술을 당기, 과거를 전기, 미래를 차기라고 할 거거든요. 자, 그 부분을 보여주면서 작성해달라고 해요. 우리는 재무제표는 과거지향적의 정보를 가지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미래 거는 안 보여주겠지만 과거 거는 보여줘야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그거 같이 보여준 걸 비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무제표에 항목을 봤을 때 자산이 있었고 부채가 있었고 자본이 있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자산은 다시 뭐가 있었다? 유동과 비유동. 그리고 유동은 다시 당자와 재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구분이 됐었거든요. 그런 걸 항목이라고 하는데 그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이라는 부분도 지켜줘야 한다고 하고요. 재무제표 보고 양식, 이거 벌써 보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죠. 자, 그럼 세부사항 볼까요? 자, 첫 번째 계속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사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면 계속 하겠다는 가정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특별한 이유라는 건 이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회사를 문을 닫겠다. 그게 청산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문을 닫는다라고 했으니까 청산 또는 폐업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가 없다라면 우리는 사업을 계속합니다라는 전제로 하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우리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인 부분인지 경영 성과, 그리고 12월 31일 현재의 재무 상태표 이 부분 작성할 때 이걸 가정으로 다 넣고 작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얘기했을 때 앞에서 여러분 우리 기계장치를 구입해서 제가 5년을 쓰겠다. 그러면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5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그 기간에 넣어줘야 한다.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기업은 우리 과거에 취득하는 살 때 들어간 돈을 역사적 원가라고 하거든요. 그 역사적 원가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회계라는 걸 하는데 그 부분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긴 없지만 여러분 부연 설명한 것 뿐이에요. 자,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 및 주석이란 부분은 자, 재무제표 작성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경영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경영진에게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할 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작성하면 안 되겠죠.